중요해요. 윤석열을 탄핵시키거나 임기단축 개헌을 하게 되더라도 진짜 중요한 건 조중동입니다. 태블릿 PC가 나왔어. 박근혜 최순실. 그 태블릿 PC가 나오고 사실은 조중동의 와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진영에서 한겨레도 단독을 했어요. 그래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근데 조선일보가 단독을 하면서 그 전에 JTBC의 태블릿 단독부터 시작해서 그 태블릿을 신고하신 분이 새날 애청자세요. 맞아요. 아시죠? 근데 조중동이 완전히 일제히 박근혜를 선전하면서 박근혜 정권은 무너졌거든요. 우리 쪽 진영에서는 이미 끝냈고 박근혜 탄핵을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조중동의 분위기가 진짜 중요한데 지금 조중동은 예전에는 윤석열이 못할 때 선거 전에는 좀 잘 좀 해라 이런 느낌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너 탄핵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 이야기를 꼭 한번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자 일단 동아일보 김순덕의 도발 DJ냐 박근혜냐 윤 대통령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대체 윤 대통령의 국정 비전은 뭔가. 배정하지 못한 대통령 부부 국민에게는 왜 그리 배정한가. 이게 시간 역순이에요. 네. 동아일보가 이러고 있는 거 역정 내는 정도를 떠나서 너 정말 정치 거지같이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김순덕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은 거의 뭐 정권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욕했던 김순덕 아닙니까? 자 조선일보 용산 대통령 오만 심판 다음 관역은 여의도 대통령. 미치겠네. 입어서야 될 얘네들은 꼭 이런 식으로 양다리를 거친단 말이야. 양비론. 사실 말하고 싶었던 거는 용산에 대한 오만의 심판이겠죠. 이제 근데 여기에다가 마치 이렇게 좀 자기들도 한쪽만 펼 수 없으니까 여의도 대통령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인정은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뀌지 않는 대통령, 바꾸지 못하는 대통령 다 윤석열을 지칭하고 있는 거고 이 강천석 칼럼이 이런 거 이 하나만 쓴 게 아니라 대통령 무엇을 할 것인가 스스로 물을 때 왔다. 이거 지금 4월 초에도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는 주필들이 지금 이러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봤을 때 지금 새날에서는 그나마 조중동의 이런 그 칼럼을 그나마 온순한 거를 좀 뽑아주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몇 개 뽑아봤는데 예를 들면 작년 12월 달에 중앙일보에서 김건희 관저 떠나서 자택으로 옮겨서 근신하라고 충고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3월 말경에는 김대중 칼럼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니네 대통령 결단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맨 처음에는 윤석열을 응원했다가도 이제 어느 순간 망가지는 거 보면서 잘해라, 관저로 내보내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윤석열 이번 총선 지면 너 아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가 이젠 드디어 조롱에 이르릅니다. 최근 들어 오냐면 왜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겨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구수했다. 뭐 데일리안 같은 경우에는 8번 실패 배경 이제 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처음에 구수로 대통령 됐다고 얼마나 칭찬했던 그 언론들이 완전히 등을 돌렸고요. 네, 돌아서고 있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 4월 25일 날 벼랑 끝에 매달려 있을 때 때로는 손을 놓아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저 진짜 손을 놓으라는 거잖아요. 손을 놓으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라는 게 내가 너를 밀어줬는데 네가 대통령이라는 거 하면서 등신같이 하니까 처음에는 꼬치를 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말을 안 들어먹거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조중동에 나온 그거 뭐냐면은 대통령은 유튜브가 아니라 뉴욕타임스를 봐야 된다 같은 파이낸셜 타임스를 봐야 된다 같은 영어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요. 자 중앙일보 대통령 무엇을 할 때인가 스스로 물을 때 왔다. 여기 나오네. 갑자기 튀어나온 후보는 뽑지 말자. 유튜브가 아닌 NYT 뉴욕타임스나 파이낸셜 타임스 보는 이 뽑자. 무식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뽑자는 이재명 뽑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러네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변심한 게 아니라 꾸준히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 어느 특정 지점에 뭔가가 빵 터지면은 손 놔버리는 거예요. 절벽에 손 놔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온 거죠. 지금 이 정도면. 그 정도 칼럼을 썼다는 것 자체가 뭐 이 칼럼의 방향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이게 아니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실어주는 거 아닙니까? 스피커로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윤석열을 때리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또 때려요. 그거 주면 안 된다. 윤석열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선일보에서 벼랑 끝에 매달려 있을 때 때로 손을 놓아버리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자 네가 이제 손을 놔라고 하는 건데 이거 분명히 안 놓을 거니까 분명히 얘네들은 등을 돌릴 거고 지금 조중동이 원하는 건 뭡니까? 윤석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보수의 유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빨리 이 정권을 수습하고 다른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등을 돌리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판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보수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 게 얘네들의 꿈이기 때문에 전 조중동은 완전히 지금 등을 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은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 검찰 출신 인물을 거르고 배우자 관리를 잘한 인물을 뽑자 이런 것도 있고 조선일보 윤석열이 면풍백 논란에 대해서 KBS하고 대담해서 아쉽다고 한순간 총선은 날아갔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대로 가면 내후년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2027년 대통령 선거도 물 건너 가버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마치 새날 방송에서 나올 만한 멘트가 조중동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이번에는. 그렇죠. 그리고 동아일보가 한 말은 되게 멋있게 말을 하긴 했는데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가 기반인 나라를 조롱거리로 전락시켰다. 사실 김건희 그런 범죄 의혹이 나오잖아요. 눈물을 머금고 김건희 수사를 지시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윤석열 이꼴 안 났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난 그거였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일일이 또 나열까지 해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해병대 병사 사망 사건, 이종섭 주 호주대사 부임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는데 내가 윤석열 탄핵 조건이 98가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정법 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에 대한 태도, 행상 책임까지 포함을 하면은. 지금 윤석열은 단두대에 목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 끝만 놔버리면 그냥 끝나는 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윤석열을 실드칠 수가 없는 거죠. 조중동이 윤석열이 보수 가치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했다. 조중동이 딱 방어를 하면 대한민국은 양분될 뿐 윤석열 탄핵 못 시킨다고. 근데 아까 말한 윤석열 부정평가가 75% 이렇게 나오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윤석열 지지를 못하는 거죠. 그 과정으로 갈 거라고 일단 보고요. 중앙일보 이번 총선 다음에는 이런 대통령 안 뽑아야 한다는 하나는 건졌다. 그러면 중앙일보 이런 생각이고 탄핵에 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요. 지금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윤석열보다 조중동이 더 무섭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명운이 달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김건희를 좀 두들겨 팼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제거해라, 뭐 사고 관저로 내보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되게 좀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러니까 중앙일보조차도 이 정권은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이유는 윤석열이 자기 와이프를 놓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왜 지금도 방심이 가는 집 봐요. 류일임이 가는 거 봐. 정신 못 차렸잖아요. KBS 장악해가지고 이상한 놈 하나 사장으로 앉히고 앵커라고 한 놈은 땡윤뉴 싸고 있잖아요. 니들이 원하는 대로였으면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이 대승을 했어야지 총선에서. 그렇죠. 안 그렇게까지 된다고. 했는데. 니들보다 국민 수준이 훨씬 높아. KBS 땡뉴스 하네? 그럼 새날 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아일보 김건희 방송 줄줄이 중징계 온당한가. 김건희 이야기만 나오면 이 보도한 방송들을 다 징계해버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원점으로 돌려야지. 근데 이게 지금 재판으로 가면은 전부 다 재판에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중징계까지 지금 안 가는 사안들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 말은 법원도 이제는 여론을 따라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여론 따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법원이 갖고 있는 어떤 판사들의 그 모든 것들은 그걸 정하는 게 국회거든요.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잖아요. 판사들이 보고 만드는 법 있잖아요. 사법부를 올가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명분 만들어가지고. 자, 지켜보시고. 그 윤석열 지지율이 이렇게 되면 윤석열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조중동이 윤석열을 버린 느낌이잖아 지금. 네. 아이고 등신아. 그러게 잘하라고 했지. 끝났어. 결과가 나왔어. 아이고 등신아. 너 그만둬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지지율은 더 이상 오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정적인 사건 하나 터지면 끝. 저는 오늘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
의견을 이제 내보냈고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과연 윤석열이 뭐라고 답할까라는 것을 국민들이 궁금해하겠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답 하나도 내놓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여론조사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뭘 답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애초에 뭘 할 생각은 없었어요. 국민의 지적으로 일단 만나고 본 거거든요. 이제 숙제를 또 안 왔잖아. 요 A4 용지 이제 줄 그어가면서 뭐 이거 내가 받아줄까 말까 이런 이짓 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지켜봅시다. 재밌네. 예. 자, 근데 윤석열이의 그 탄핵 요건 중에서 친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부터 시작해서 강제동원, 한국이 대신 보상해주는 뭐 이런 것들 다 포함 한번 해보자고. 근데 놀랍게도 약간 평행 이론이 있어. 기시다랑. 일단요. 그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여권 없이 왕래하자 요거요. 요거는 이제 외국에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하죠. 그런데 여기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란 게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일본 놈들이 독도 들어가는 것도 그러면 여권 없이 갈 수 있게 되잖아요. 한국인들이 똑같이 관광하듯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뭐 한일 수교 몇 주년 해가지고 이걸 무슨 이벤트처럼 우리도 뭐 유럽의 쉥겐 조약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대륙끼리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굳이 일본에 왜 길을 터줘야 되며 여권이 필요 없이 지금 주민등록증만 가지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정보를 데이터를 일본에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돈독한 사이였습니까? 이제 대한민국 여권이 아마 세계 1, 2 다투잖아요. 그렇기는 해. 여행 갈 수 있는. 여행 갈 수 있는 그렇긴 한데 윤석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나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반대야. 지난 그동안 그 친일적인 모습들을 쭉 본 상태에서 이게 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어떤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이 용납하겠지만 윤석열이 그동안 그 일본과의 관계를 만들어 온 거를 보면 이거 독도를 그냥 일본에게 주겠다라는 건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다음 게 봐. 금요일은 일본인만 입장. 쏟아지는 한국 관광객 달갑지 않은 일본.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일본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죠. 엔저 때문에. 정말 놀랍게도 내 주위 사람들도 일본 많이 갔다 왔더라고요. 저는 죽어도 안 갈 거예요. 일본은. 다 푸나님한테 얘기 안 하고 다녀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뭐 컨트롤 하시는 사람들은 아니고. 아니 근데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5명이 일본을 가면 일본에서 1명이 오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여권 없는 관광객 왕래인가요? 한국이 빨리는 거죠. 뭐. 네.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권만으로도 우리 충분히 왔다 갔다 지금 비자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 풀어주냐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에 있는 범죄자들도 우리나라 통해서 맘대로 왔다 갔다 하겠다. 그 말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뚫어줘야 됩니까? 무슨 죄를 졌길래? 자, 그러니까 윤석열은 분명히 일본한테 뭔가 물리적인 빚을 졌다라고 제가 계속 한 2,000번 말씀드려요. 최근에 일본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어. 이게 일본 자민당 제외 딱 하면요. 민주당이 전승 이렇게. 한국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민주당이 전승. 3개 보궐선거 중 1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냈으나 패배. 지지율 20%대인 기시다 내각에 또 타격. 약간 작년 10월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생각이 나죠. 네. 자, 지금 내각제 국가인 그 기시다의 저런 정도 지지율이면요. 기시다 실각입니다. 정동영 당선자가 새날과 인터뷰에서 내각제 국가라면 당연히 그 자리 내려와야 된다. 윤석열한테 한 말이었더니 댓글이 뭐라고 달린 줄 알아요? 내각제 너 내각제 찬성하냐? 아, 진짜 놀랍더라고요. 문맹률이 높은 대한민국.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는 정반대로 설명하면 대통령 제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 지키는 거야. 등신아 이런 뜻이거든요. 기시다 내각 지지율 추이. 윤석열이랑 아마 동기화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우리가 지금 매주 모닝 컨설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몇 달째 기시다가 전 세계에서 꼴등하고 있죠. 전 세계 대통령들 중에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유일하게 친한 세계 정상이잖아요. 둘이 같이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 네.
아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치 무관심층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각하고 있다는 거는 기시다는 빨리 내려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거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탄핵 이후에 사법적인 처벌 또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내려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시다 너무 오래 있었어요. 기시다 지지율과 자민당 지지율이 거의 같아지는 이 시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만둬야지. 어차피 집권당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내세우면 돼요. 이미 선거운동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시다가 저 지금 내려오게 생겨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기시다하고만 목매고 있잖아요. 기시다가 자기 지지를 올리려고 얼마 전에 바이든 만나고 왔어. 그랬더니 기시다가 윤석열한테 전화해가지고 바이든 형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러니까 그랬어?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우리는. 아이 세상에 기시다 같은 애한테 거의 똑같아지고 있다 지금. 그런데 미 국무장관 블링컨이 윤석열하고 기시다가 둘이 노벨 평화상감이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좋다고 지랄들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빨아먹을 게 많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저는 그런 게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 엔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몇십 년만 정도야.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있잖아요. 해외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불리해요. 일본이 수출하는 게 훨씬 유리한 조건에 넣어요. 그렇죠. 이것도 문제야 또. 그리고 블링컨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시진핑과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적이 아니라 파트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윤석열은 중국을 적으로 두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대학생들이 시위합니다. 반전 시위. 왜 미국은 전쟁을 좋아하냐 이런 거. 그랬더니 미국 경찰이 흑인 학생들을 두들겨 패요. 골 때리는 나라예요, 그게. 자본주의가 나온 폐해죠. 그 지금 미국은 이제 트럼프가 되네만에 하고 있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나 바이든이나 지금 지지율로 보나 뭘로 보나 국내의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한국 혹은 이런 국외의 분쟁을 일으켜서 국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거 그런 속셈이 있을까 봐 되게 걱정이 되는 건데 특히 기시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신분증,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일본을 왕래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것들이 자국민에 대한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싶어서 무슨 일이든지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관광객만 왕래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러면 야 이렇게 관광객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자위대가 한국도 지켜줄게라는 말 못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막 갈 수 있는 그럴 수 사람이 있죠. 기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선일체예요. 조선 총독부가 부르짖었던 내선일체. 그 내라는 게 일본을 뜻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일본 내. 그리고 저쪽에 있는 조선과 일체 같은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건데 역대 최악의 친일 대통령인도 이것도 저는 윤석열 탄핵 사유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김짱님 열일하시는 새날 가족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새날 질청입니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이성진님 기시다랑 경이랑 손잡고 사이좋게 같이 내려오면 좋겠네요. 내 말이요. 진짜 윤석열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이게 있잖아요. 저렇게 윤석열이 대통령실 차고 앉아가지고 정체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 희망이 줄어요. 경제 더 좋아질 가능성 없어요. 경제는 심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곧 내려온데 딱 그 소리만 들려도 국민들이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수 진작이 가장 첫 번째가 나는 윤석열 탄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같은 무능한 정부가 끌어져 내려오면 우리 경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밖에서 돈 쓰게 만든다니까요. 최저임금 좀 올리고 물가 나 진짜 야 13조 풀어서 물가 올라간다고 반대하는 저 무지랭이들 진짜 야 이것도 있거든요. 아까 얘기 나온 김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뭐냐면 그 전에 코로나 때 우리 지원금 받았었잖아요. 그때도 25만 원씩이었죠. 40만 원. 개인당? 예. 아 그랬었나? 난 뭘 받은 거지? 근데 거기 이제 그 데이터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지원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찰을 쓸 걸 지역화폐를 썼다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반대를 합니다. 실제 자기 돈을 안 쓰고 저축했다 이 얘기잖아요. 다 거짓말로 나왔어요. 뭐냐면 지역화폐 쓰러 가서 자기 돈을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로 나온 거야. 지역 화폐를 쓰고 내 돈을 누가 더 썼느냐. 결론적으로 지역 화폐 포함해가지고 현찰이 풀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수에 도움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원금 풀리면 내수가 막 30%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수가 5%만 좋아져도 엄청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 마중물로 돌리자는 거거든. 보수 언론들이 지금 마지막 마지노선이 최상병 특검 받자 이런 게 아니에요. 25만 원 주지 말아요. 아니 그리고 25만 원 반대하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왜 돈 많은 이재용한테 왜 이재용도 주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지역 화폐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재명이나 뭐 이런 재벌들이 이재용이요. 이재용이요. 죄송합니다. 나 이재명 대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이재용이나 뭐 이런 되게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윤석열 뒤에 가서 이렇게 같이 떡볶이 먹고 그러기 전까지는 재래시장을 가겠습니까? 그런 재벌들은 25만 원 안 쓰면은 그건 보존이 되는 걸로 오히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한테 쓰는 건데 그거를 왜 이재용도 주는데 그 왜 똑같이 주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반대인 거죠. 생각해보면 약간 40만 원 아닌 것 같은데 25만 원 아니었어? 20만 원씩 왜냐면 2번. 저는 왜냐면 왜 기억하냐면 40만 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강아지 개모차를 샀거든요. 정확히 그랬어요? 갖고 있어요. 그랬어?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그때 재난지원금 얼마 받았는지. 다 이렇게 나눠줘도 기억들을 못해. 좋았던 기억만 남는 거야 이미지. 좋았던 기억만. 자 흑수저님 윤석열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